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증시나 진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선식입니다. 시장 확실히 분위기가 외국인 빠지니까 언제 그랬자는 듯이 강세장은 무슨 강세장이야? 약세장이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듯해요. 네, 외국인이 안 사니까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좀 축 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낮인데 해가 8시에 지는데 지금 저녁 같습니다. 여기도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먹어야 될 분위기야 약간. 하여튼 뭐 오늘 같은 날이 제일 힘들죠. 왜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른 종목 숫자가 더 많았는데 12위 안에 보면 지수가 마이너스 났다? 그럼 나머지 종목은 어떻게 됐겠냐고 그냥 박살 났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는 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개 빼고는 다 빠졌다. 네. 이런 날이라고. 반도체 빼면 다 빠졌어 오늘 보니까. 네, 오늘 코스피 0.55%, 코스닥은 0.6% 고르게 좀 빠졌습니다. 네. 뭐 어제 이어서 요즘에 계속 약하네요. 오늘은 퍼센테이지보다 종목 숫자가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 네. 외국인도 오늘 전혀 사는 모습이 아니었고 뭐 별다른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에서 한 1,300억 담았고요. 기관이 1,8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환율은 또다시 1,317.6원, 또다시 조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오늘 홍콩은 좀 빠졌네요. 1.3% 지금 1%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다 보합이에요. 네.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가스가 한국전력이 오늘 또한 1%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요즘 한국전력이 5월부터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 섹터가 두 번째 상승률 기록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4% 상승을 하면서 좀 혼자 이끌었고, 반면에 오늘 떨어진 쪽을 보면은 대웅제약이 11% 급락을 했고요. 대웅 모회사도 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밀셀, 영진약품, 보령 다 골고루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의약품 보면 CMO가 절대적인 영향력이야. 걔네 오르면은 다른 거 뭐 다 빠져도 플러스나 업종 지수. 워낙 시총이 크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이수페타시스 13%. 여기는 지금 무섭게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HBM 관련주 중에서 뭐 다 센데 여기 특히 센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오늘 4.5% 상승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변압기 쇼티지라는 얘기는 한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쇼티지였는데 네. 아직도 센 것 같아요. 계속 수주가 좀 나오고 있는데 27일에서도 이제 미국 쪽으로 변압기 2,000억대 수주가 나왔고요. 뭐 덴마크, 유럽향으로 한 700억대 수주가 또 나왔습니다. 네.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런 일반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HBM 관련된 장비주도 많이 올랐죠. 반도체 뭐 미국 시장에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빠지긴 했었죠. 미국에서는. 네. 빅테크들이요? 네, 빅테크만 괜찮았고 반도체는 너무 좋다가 좀 빠졌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시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비금속 관련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는 뭐 시멘트 업종 다 3에서 5%씩 하락을 했는데 오늘 건설주도 같이 안 좋았어요. 네. 특히나 이 GS 건설이 8%나 빠졌습니다. 여기는 얘네 지금 지하 3층에 있지 않아? 지하 지금 더 가고 있습니다. 공사 기피하네. 지하 7층까지 짓는 모양이네. 네. 요즘 GS 건설이 언론에서 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와, 야. 지금 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타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불확실성이 큰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조사 결과가 7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면은 그나마 악재가 해소된 걸로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할 텐데 그 이전까지가 좀 우려가 좀 제일 커진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에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중국이 미국의 보복 조치를 하기 위한 대외관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해당 법은 이제 중국이 주권, 안보, 국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법에 이제 명시를 했고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라고 중국 정부에서도 공표를 했습니다. 네.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이 중국이 서구의 공격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언제부터 중국이 타국에 보복을 할 때 법적 기반을 근거로 했는지, 과연 이런 게 필요한 건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막 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도? 우리 뭐 롯데마트 문 닫는 과정을 보면은 신호를 안 주는 거야. 보통 이제 마트는 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좌회전에 롯데마트 들어가면 좌회전 신호를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그건 법적 기반이 있었나요? 그건? 그냥 뭐 교통 경찰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네. 얘네들이. 어찌되었거나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따 뭐 아마 중국 마감에서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재무장관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옐런이 또 가잖아요. 가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뭔가 협상을 하는데 협상에 뭐라 그럴까 그 헤게모니 그리고 어떤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뭐 빵빵 터트리는 거야. 그렇죠. 미국도 그랬죠. 네, 계속 뭐 빵빵빵빵 터트리면서 막 이런 뭐 이렇게 해서 너희들 네가 더 불리해. 요만큼 양보해야 돼. 하기 위한 사전에 그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블링컨이랑 시진핑 만났을 때만 해도 좀 약간 놀라울 정도로 미국이 갑자기 태도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뭐 대만 오케이 우리는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 네, 이런 그 식으로. 점이 좀 야 놀랐어요.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애들 진짜. 수천 번이나 떴다면서요 미국 비행기가. 그때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솔직해서 탈인 것 같아. 우리나라. 속에 있는 속을 다 보여줘. 근데 얘네들은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외교할 때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앞으로 이런 능력을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주도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여행주 중에선 하나투어, 모두투어 다 3%씩 하락했고요. 카지노도 파라다이스, GKL 다 2%대씩 하락했고 게임주가 특히나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 이슈 때문에만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컴투스는 9%대 하락을 했고요. 데브시스터즈 7%대 하락, 넷마블 넥스게임즈도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애들도 같이 주되겠다 게임주들. 네, 좀 더 중국에 좀 의존도가 높은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빠졌고 반면에 LCC는 그래도 안 빠졌어요. 항공 쪽은 오늘 그나마 좀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먹은 게 없으니까 지금. 네, 그렇겠죠? 그리고 뭐 델타항공 뭐 많이 상승해서 그 덕을 좀 어제도 봤지만 뭐 오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소폭 빠졌는데 네.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은 여기 뭐 1%대, 3%대씩 빠졌는데 이 대형 화장품 업체는 도대체 언제까지 빠질는지 모르겠네요. 모두가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또 보고는 있는데 그러면 한 방에 빼지. 이게 조금씩 계속 빼서 참 주주들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좀 의미 있었던 부분은 이제 계획했던 감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감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일단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한 것도 좀 긍정적이었고요. 원래 한 25% 정도 감산을 하려고 했는데 30% 수준의 웨이퍼 컷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익스포저가 한 25% 정도 됩니다. 마이크론이. 근데 미국이 이 대중국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영향에 대해서도 매출 가이던스에 조금 반영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조금 낮춰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조금 하회할 것으로 이미 예상치를 조금 하회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얘는 항상 그렇게 하지. 기대감을 일단 죽여야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CEO가 이제 언급한 바로는 2024년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3년도 캐펙스 금액은 전년 대비 40% 줄여서 70억 달러 한다고 하고요. 전공정의 경우에는 특히 50% 이상 감소를 시킬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 아니겠어요? 캐펙스가 예를 들어서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는 거면 별 상관없죠. 네. 웨이퍼는 그냥 넣으면 되니까 사서. 근데 진짜로 장비 설비가 증설이 돼야 하는 비트 그로스는 항상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넣어야 되는 걸 안 넣으면 25년도에 쇼티지 나는 거 맞다고 봐야 되겠죠. 24년부터 쇼티지로 그러니까 보는 쪽도 있고. 우린 좀 안전빵으로 가야죠. 안전빵으로 가면 안전빵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입장에서 네.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보수적으로 25년도에 쇼티지입니다. 25년도 초로 그럼 할까요? 대략 그 정도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켜서 반도체주가 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HBM 관련된 회사들은 또 급등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13%에 이어서 PSK 홀딩스 17%대 상승했습니다. STI나 프로텍도 6%대씩 상승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0.4% 하락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1.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5월달 글로벌 데이터가 나왔는데 부진하네요. 글로벌 판매량이 8,744만 대 나왔고요. 전년 대비 8% 줄었고 전월 대비로도 1% 줄었습니다. 지난 5월달 반등했다고 했는데 5월달만 반등한 것 같아. 근데 토탈로는 아니지. 이거 5월달이죠? 이거 5월달입니다. 이거 참 스마트폰 시장 안 되네. 네, 이거 애널들 그 스마트폰 전망도 조금 톤다운하는 기조예요. 올해는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스마트폰 시장이. 그렇죠. 너무 지금 몇 년 동안 침체를 겪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년도를 기대하자 이런 톤으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입장이라서 잘 못 쓰지만 자주 바꾸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사치를 좀 하는 입장인데 어려서부터 좀 그건 그랬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좋아져서 오래 쓰는 것 같아. 근데 제 주변에도 한 3년 4년 썼는데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항상 2년 만기가 되면 2년 약정이 끝나면 바로 바꿨거든요. 네. 이번에 안 바꾸고 있어요. 2년이 넘었는데 2년하고도 지금 한두 달 더 쓰고 있는데 네. 아직도 뭐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좋아진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1년만 더 써봐. 그럼 2년 쓰다가 3년 쓰면 50% 증가한 거 아니에요? 사용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 판매 물량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특히나 뭐 새롭게 뭔가 사고 싶은 특출난 기능이 있는 신제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참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매년 바꾸고 싶어요. 나 미쳤나 봐. 왜요? 나이 먹고 주책이야. 노망 들었나? 왜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새 거 쓰고 싶어. 미쳤나 봐. 너 왜 그러지? 아니 뭐 근데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쪽을 딴 쪽을 쓰잖아요. 이제 내년에 올해 말에 C타입으로 바꾸거든. 아이폰이 바뀌죠. C타입으로 바뀌어요. 충전기가. 그건 너무 기다렸던 거야. 난 이제 여기는 C타입, 여기는 뭐 8핀 이거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냥 C타입으로 일괄적으로 쫙 이거를 지금 바라고 있어서 그거 바뀌면 그거 바꿔야. 그거 바뀌면 바뀌셔야겠네요. 그러면 아직 그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그때 근데 이제 그래봐야 바꾸셔야겠네요. 작년에 바꿨으니까 1년도 안 된 거야. 그럼 올 초에 더 바꿨다. 올 초에. 더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 이거 나이 먹고 주책인지 왜 그런지 노망 들었나 봐. IT 기계에 대한 욕심은 좀 크신 것 같아요. 근데 IT 하나도 모르잖아. IT 기계치잖아. 되게 아이러니해요. 기계치라서 더 새 거를 원한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아이폰 쓸 것 같이 생겼는데 갤럭시 쓰냐. 저는 갤럭시 쓸 것 같은데. 폴더 쓸 것 같은데 아저씨 이러면서 이럴 것 같은데. 근데 그죠? 모든 게 애플 제품 쓰시잖아요. 노트북도 그렇고. 제가 그 아이폰 5 나올 때 안드로이드 갖다 한번 질려가지고 그래요. 그때 LG 죄송합니다. LG 없어졌으니까 그 이점을 못 썼어요. 처음으로. 너무 후져가지고. 저는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샀거든요. 2010년도에 아이폰 3 그때 쓰고 질려가지고 그 이후로 안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네. 저는 그때 1년 8개월 써고 자전거 탈 때 막 끼워놓고 탔는데 나중에 좀 너무 느려갖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녹슬어 있었어. 그 다음부터는 질려갖고 안 쓰는. 그렇게 이게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사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건설주 GS건설이 대우건설 시총에 밀린 거 아시나요? 그렇습니까? 예, 원래 간발의 차이로 이제 밀린 거는 좀 며칠 된 것 같은데 크게 좀 밀렸습니다. 네. 1.6조대로 내려갔고요. 대우건설은 1.7조대입니다. KB증권에서 이 GS건설 목표가를 한 3.5% 하향을 시켰습니다. 인천 검단 여기 사고가 참 여파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인데요. 주차장 무너진 데죠. 네, 대대적인 현장 안전 점검 조치를 하면서 이 주택 부분 원가율이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90.2%. 이 90%도 굉장히 높은 거죠, 원가율이. 10%도 못 당긴다는 얘기잖아요. 네, 매출로 1,000억 벌면 900억은 일단 매출 원가로 나가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판관비 나갈 것도 많은데. 네, 2분기에는 91.1%로 한 1% 정도 원가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게 엄청 크죠. 네, 매출의 1%면.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1,560억을 전망을 했고요. 컨센서스가 1,760억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서 한 200억 하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사고 조사 결과가 7월 달에 발표가 될 텐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KBS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 무너진 지하 주차장의 설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으려면 보강 철근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전체 기둥이 이 무너진 주차장이 한 400개가 되는데 그 중에 70%에서 보강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발견이 됐고 바로 옆 단지를 보면은 보강 철근이 100%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거는 뭔가 누군가의 좀 실수로 일단 잘못 지어진 거죠. 아니 지하 주차장 위에 아파트 있는 거 아니야 보통? 그렇죠. 그럼 지하가 잘못되면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지하 주차장만 지어졌고 그 위는 아직 안 올린 상태에서 무너졌거든요. 그럼 다행이네 그나마. 네. 나는 위에 다 지었고 지하 주차장 그러면 아니었구나. 위에 다 지었으면 아파트가 자빠졌겠구나. 그렇죠. 다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겠죠. 훨씬 더. 네네네. 예전에 현대산업개발 사고 났을 때는 다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 급하게 올리다가 거기 안 익었는데 또 올렸다가
그렇죠. 겨울에. 근데 네. 이번에는 그 지하 주차장 정도만 했는데 그것만 딱 무너진 거라서 네. 처음 무너졌을 당시에 주가가 별로 이렇게 타격을 안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좀 네, 전수조사하고 뭐 문제 있으면 다 하자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좀 공포스럽지. 공포스러운 게 이 네. GS건설이 현재 시공 중인 83개의 이 건설 현장도 GS건설이 직접 점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너네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서 인력이 있겠어? 예? 그 정도 인력이 있겠어? 네, 인력이 어쨌든 없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조사 결과는 일단 이 지하차장 무너진 곳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는 7월 초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큰 구간이긴 합니다. 오늘 8%나 하락했고 건설주들 대체로 좀 안 좋았고요. 네. 시멘트주도 같이 안 좋았습니다. 네. 이제 건설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건설업체들 특히나 이 GS건설만의 문제는 아니고 원가율이 90%에 차오른 게 대부분 건설사에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톡스 업체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대웅제약이 오늘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메디톡스도 한 8% 하락했고 휴젤도 3.5%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다 같이 무너졌는데 일단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톨리늄 균주 도용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메디톡스 측에서 전직 연구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균주 기술을 빼돌렸다라고 고소를 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작년 2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메리톡스가 상급 검찰청에 항고 신청을 했고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재수사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민사부는 아니고 형사부입니다. 네, 균주 도용 혐의가 만약에 유죄가 되면 뒤이어서 이제 민사까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제 검찰 수사 시작 단계니까 조금 더 소송까지 간다면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사실 어저께 오후 2시 좀 넘어서 나온 기사인데 어제 대웅제약은 안 빠지더라고요. 네. 잘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시간차 공격을 당하면서 오늘 11%나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이 대웅제약이 악재이면 반대측인 메리톡스는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메리톡스도 오늘 좀 많이 빠졌던 건 미국에서 갈더마가 제기한 특허 분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심은 21년도 7월 달에 그때 한번 패소를 한번 또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그때도 한 주가가 10% 빠졌어요. 이번에도 2년 만에 2심 결과가 나왔는데 또 패소하면서 주가가 한 6%, 8% 정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2018년에 미국에서 메디톡스가 이 보톨리늄 톡신 관련 특허를 등록을 했는데 이거를 갈더마가 취소해달라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요. 그때 21년도 7월 당시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최종적으로 특허가 3심까지 갔을 때 결국 인정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패소하더라도 기존의 판매 제품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인허가 신청할 MT10109L 요거 인허가도 전혀 문제가 되는 이슈는 아니다. 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주가만 보면 당시에 7월 20일 날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10% 빠졌고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긍정적인 코멘트에 반등을 빠르게 했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줄줄이 좀 하향을 했는데 그게 뭐 다른 소송 건들로 인한 악재들이 워낙 그때 당시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리포트 코멘트를 보면은 펀더멘털만 보면 이거는 그렇게 신경 쓸 악재는 아니다라는 코멘트가 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법이 너무 어려워. 어렵죠. 법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나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자격증 시험 볼 때도 법 나오잖아요. 네. 미칠 것 같더라고. 거의 다 틀렸어. 용어부터가 어렵죠. 법은. 미치겠어, 저는 진짜. 그래서 법 하시는 분들은 너무 신기해.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막 듣고 있거든요. 말이 딱딱 떨어지더라.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도 이 사람 말 되게 많이 딱딱 떨어져. 변호사는 말을 이렇게 하나 보다. 단어, 문구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니까. 아주 막 딱딱 떨어져. 나하고는 좀 성향이 틀린 것 같아. 법하는 사람이 이 유튜브 하면 망할 것 같아. 재미없어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분이 유튜브를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성공했어요? 아는 거 보니까 성공했네. 제가 알면은 이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대법관 잘했어, 그냥. 대법관.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